그렇게 어렵게 목회하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안 받고 가서 저희가 막 교회도 이렇게 지어드리고 나중에 정보 알고 가서 뭐 교회 청소도 해드리고 근데 나는 그래도 굉장히 그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님도 되게 많으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 분들 보면서 또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노래도 하고 사실 뮤지컬 배우로서 연기 학원에서 요즘에 배우는 것들을 교회에서 그랬던 것 다 같아요. 다 훈련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랬기 지금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험을 또 뚫을 수 있는 기초적인 네. 실력이 다져진 것 같네요. 시험 볼 때 그래도 그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 같은데 시험 볼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긴장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길이면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제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 학교를 예술의 전당에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 갈 때까지 계속 그 지하철에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고 이제 첫 번째 즉흥 대본을 봤는데 네. 내가 연기를 못하니까 연기를 못하는 대신 이 대본이라도 다 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들은 다 대본 외우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시간에서 그 정도 시간을 주어줬거든요. 저는 30분을 기도한 것 같아요. 남들 연습하고 있을 때. 계속 기도만 하고. 그리고 대본 안 보고 있다가 대본을 안 봤어요. 처음에 안 보고 기도만 계속 하고 있다가 짠 펼쳐서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거의 한 10분 또 제가 걸린 대본이 좀 쉬운 대본이었나 봐요. 10분 만에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많이 외우고 해서 시험을 본데도 잘 못 외우고 보고 하거나 그랬는데 저는 안 보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연기는 되게 못했겠지만 어쨌든 다 외워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끝까지 연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제 입시 볼 때 중간에 끊거나 그런데 끝까지 연기를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연기를 다 봐주셨으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1차가 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욕심도 나셨을 텐데. 그 다음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한 거 2차가 좀 됐으면 좋겠다. 많이 추스려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높여주셨던가 봐요. 예. 2차 때는 그래도 2차 때는 오히려 또 실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하고 그리고 뭐 연기학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뭐 연기학원 다녔다 그러고 저는 연기학원 얼마 안 다녔으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배우가 특기가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성악이나 판소리나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 저는 가요를 잘 부른다고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생각했는데 예. 그 본 바탕하고 가능성하고 또 그 창조적인 대답에 그냥 넘어가셨나 봐.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어리바리한 게 좋았다고 백기 상태였던 것 같다고 때가 안 묻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작품을 읽어봤더니 제가 잘 소화를 못할 것 같고 자신이 없던 거예요. 데이트로 저희 기도원을 가서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가서 그 막 홍수나고 막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가서 막 비 맞으면서 항상 늘 유언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널 항상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네가 버는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자, 합격한 다음에 학교 생활, 배우 생활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학교를 들어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저는 고난이 있어요. 막상 들어오고 이제 학교를 들어오면 다 됐다. 나는 이제 좋은 배우가 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미 너무 실력 차이도 많이 나고 다들 이제 이미 연기를 전공하고 오신 분들이 계셨고 배우가 되겠다는 완벽한 목표를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계속. 열정 하나만 가지고 가셨으니까. 예. 그리고 뭐 개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비교 같은 건 안 할 것 같으니까 나를 존중해 줄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이제 실력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적응을 잘 못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적응을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그런 멘토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 응답은 안 주시지만 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연기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 아는 그 후배 형님이셨는데 연출 전공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신앙적으로 상담을 해주면서 이게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네 뜻으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널 뭔가 쓰시려고 하는 건데 네가 네 능력으로 잘하면 너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금방 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 형이랑 작업을 하면서 다시 이제 연기의 열정을 좀 다시 갖기 시작했죠. 네, 방송 3사 시험 보시면서도 잘 안 되셨다면서요? 이제 그러고 나서 열정은 가져온데 또 막상 이제 뭐 시험을 보거나 오디션을 보거나 그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사 시험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렇게 웃는데 서류에서도 붙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로 영리학과를 다니고 그러면 1차 서류는 그래도 통과하고 실기는 한번 보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류에 떨어져서 너무 절망을 했어요. 그러셨겠다. 아,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오디션들을 보면 오디션 계속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기획사에 있는 뭐 대표를 미팅을 하면 얼굴 잠깐 보시고 한 번을 갔는데 정말 30분 동안 저한테 시선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고. 속상하셨겠다. 예. 네. 그나마 위로받은 게 이제 어느 감독님을 만났는데 너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대기만성형이다. 저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대기만성이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난 언제까지 대기해야 되나. 답답하잖아요. 그 예, 소리가. 근데 그래도 그때마다 항상 지탱하게 해준 게 계속 좀 무너질 때쯤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이제 뭐 대학원에 가서 연기 공부를 하면 또 거기에 가장 친한 멘토가 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셨는데 연출 전공하러 오시고 그런 분들한테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 뮤지컬도 낮은 울타리에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연기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포기하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더 이상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집안이 아버지가 좀 사업이 크게 좀 실패하셔서 생계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연극 같은 거는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뭐 6개월 하고 뭐 20만 원 받고 이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카드 회사에도 취직해서 다니고 포장마차도 하고 뭐 택시 운전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벤트 회사 뭐 그다음에 뭐 막노동 한 번은 막 뭐 트럭을 사서 뭐 박스를 주스러 다니기도 하고 파지 같은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별난 거 다 해봤네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뭔가 고정된 직장을 안 가졌던 건 나름 또 안에 열망이 있었나 봐요. 누군가 언젠가 불러주겠지라는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자리를 잡으면 못 나올 테니까 또 그런. 그렇지. 예. 근데 신기하게 미련을 버리려고 할 때쯤 꼭 누군가가 와서 작품 하나 하자 하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지나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낚시하면서 또 뭐 파재 주스면서 뭐 여러 가지 일 하면서도 연기에 대한 미련 그리고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잃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련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좀 가난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집 안에도 선언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더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응답받고 간 길인데. 그리고 그 길이 너를 위한 길이 아닌데 네가 왜 포기를 하냐. 그래서 그때 조금 깨닫고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택시를 한 이유가 택시는 제가 이제 하루차라고 그래서 24시간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제 차처럼 하고 다니고 제 스케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택시를 운전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언제든지 불러주면 가려고. 그러면 공연이 있으면 잠깐 쉬고 연습하고 다시 이제 저녁에 나와서 또 운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기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큰 뮤지컬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뮤지컬을 했는데 좀 흥행이 잘 됐어요. 로키오로쇼라고 뮤지컬을 했는데 그때 한 감독님, 유명한 감독님이 오셔서 같이 작품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한테 왜 그러지? 오히려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땐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떨어질 때보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는 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나보면 약간 좀 우울증 증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기대를 하지? 자신이 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뒤에서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이러고 싶다고. 그래서 좀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면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작품을 읽어봤더니 제가 잘 소화를 못할 것 같고 자신이 없던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 나중에,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집안 생계 때문에 군대를 조금 늦게 갔어요.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하시는 얘기겠지. 그냥 인사치레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딱 왔는데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나 작품 해야지. 기억하고 그래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데뷔작인 이제 오래된 정원이라고 임상수 감독님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배우 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시죠? 예, 요즘에는 쉬지 않고 일거리만 주신 좋겠네. 예, 일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결혼한 이야기가 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결혼 스토리.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좀 제가 더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 천일 재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일천번째. 예, 1000번째. 예. 그래서 장가가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1000번째 끝나시고 그런 마음은 좀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형식상 뭐 이렇게 선도 보고 미팅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집사람을 제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